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미스트로사 첫 방송을 단숨에 뒤흔들며 트로트 판도의 공기를 바꿔버린 한 인물, 홍성윤이라는 이름의 진짜 정체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 한 번의 무대로 왜 모든 마스터가 동시에 손을 들었는지, 그 이유는 2024년 12월 18일 TV조선 미스트로사가 첫 방송을 공개하던 날, 시청자들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트로트 오디션의 익숙한 공식 속에서 또 하나의 시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 비슷한 사연, 비슷한 목소리,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합격과 탈락점.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수십 명의 참가자 중 단 한 명점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심사석의 공기를 바꿔버린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의상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이 조용히 가야금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 순간 이 무대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심사석과 시청자 모두에게 동시에 스쳤습니다. 가야금의 첫 선율이 흐르자 심사위원석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무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라트 점 만장일치 합격. 이 장면은 단순한 합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트로트 업계 전체가 동시에 내뱉은 한마디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점 기다려왔던 사람이. 이 영상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홍성윤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첫 무대에서 이미 참가자의 위치를 넘어섰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미스트로사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시즌 연장이 아닙니다. 송가인으로 시작된 트로트 르네상스, 임영웅과 양지은을 거치며 이어진 흐름 이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 교체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제작진이 내건 이번 시즌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성장 서사는 없다. 살아남는 자만이 기억된다. 이미 트로트 오디션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시청자의 눈높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미스트로사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며 실력과 서사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즉시 도태되는 진짜 서바이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무대 위에 송가인이 다시 마스터로 앉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이자 정통 트로트의 기준점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 무대에서의 합격이 단순한 연출이나 감동 코드가 아니라 정통성과 실력 모두를 통과했다는 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트로트 역사 안으로 공식 입장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 앞에서 홍성윤은 단 한 번의 무대로 모든 질문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무대는 오랜 시간 축적된 실력과 인내가 마침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홍성윤은 누구인가? 왜 수많은 참가자 중 그녀만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완성된 무대 뒤에는 어떤 시간이 숨어 있었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홍성윤이라는 이름이 미스트로사 무대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출발점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오히려 트로트 오디션 참가자 중에서도 드물게 철저하게 준비된 엘리트 코스에 가깝습니다. 홍성윤은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으로 전공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입니다. 이 전공은 단순한 국악 이론이나 연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무형유산 제23호로 지정된 최고 난도의 전통 예술 영역에 해당합니다. 가야금 병창은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장르입니다. 손끝의 정확한 현 압력과 노래의 음정, 호흡, 감정 표현이 한 박자라도 어긋나면 전체 무대가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육체적 훈련과 극도의 집중력, 그리고 정신적인 단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예술로 분류됩니다. 가야금 병창은 흔히 몸으로 버티는 음악이라고 불립니다. 손끝은 수없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야 비로소 소리가 안정되며 통증은 일상이 됩니다. 호흡은 악기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고 노래는 악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연주도 노래도 모두 중 도에 무너집니다. 미스트롯 4 무대에서 홍성윤이 보여준 여유와 안정감은 결코 타고난 재능 하나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 무대는 이미 수천 시간 이상의 훈련과 실패, 반복 위에서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홍성윤의 스승은 가야금 병창의 대가로 알려진 전계지 명인입니다. 전계지 명인은 박귀 명창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국악계 안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국악이 어떻게 살아있는 음악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그 자체입니다. 전계진 명인이 늘 강조해온 것은 국악을 박제된 유산으로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전통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인식이 그 교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홍성윤에게 트로트 도전은 이탈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악의 언어로 대중과 더 넓게 소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확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악을 버리지 않았고 국악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가야금을 들고 트로트 무대에 오른 선택 자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의 실력은 방송 이전부터 충분히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상주정읍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록은 국악계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통과했다는 공식적인 증명입니다. 이 대회는 국악 전공자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표적인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완성도와 지속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도 홍성윤은 다수의 전국 국악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무대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그 시간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쌓여갔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나면 미스트롯 4 첫 무대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대는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이 비로소 드러난 공개의 순간이었습니다. 홍성윤은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가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이 마침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준비된 시간들이 바로 미스트롯 4 무대에서 폭발했을까요? 그 해답은 그녀가 선택한 무대의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참가자와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스트롯 4 첫 무대가 유독 강하게 기억에 남은 이유는 그 무대가 단순한 실력 과시가 아니라 명확한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금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갈 것인가? 많은 국악 전공자들이 오디션 무대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선택입니다. 대중에게 맞추기 위해 국악을 지우고 트로트의 형식만 남기지만 그 결과는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어중간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야금을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가야금을 들고 무대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선택은 장르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증명하겠다는 가장 정직한 방식의 자기소개에 가까웠습니다. 무대의 시작은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야금의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 무대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국악의 탁성이 자연스럽게 트로트의 꺾기로 이어지며 장르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가야금은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배경도 장식도 아닌 홍성윤이라는 인물의 시간을 설명하는 서사장치였습니다. 보통 악기를 들고 나오는 참가자들은 연주에 묻히거나 반대로 노래가 악기를 밀어내는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악기는 노래를 받쳐주었고 노래는 악기를 지배하지도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균형은 수년간의 병창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스터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평가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워졌습니다. 안성훈 마스터는 무대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금보다 목소리가 더 최고의 악기 같았다. 이 평가는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홍성윤의 무대가 국악을 잘하는 참가자의 범주를 이미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 아니라 목소리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악기로 인식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의 평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목소리, 음정, 발음, 강약 조절, 감정 표현까지 너무 퍼펙트했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평가였습니다. 만약 단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상하다는 표현은 완성형 참가자에 대한 사실상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무대가 연출이나 감동 코드가 아니라 순수한 실력의 결과였음을 명확히 선을 긋는 발언이었습니다. 박선주와 장윤정이 동시에 내뱉은 나왔다라는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물이 바로 이 무대 위에 있다는 집단적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홍성윤은 더 이상 평가받는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준이 되었고 이후 무대들이 비교당해야 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된 무대 뒤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무대 위의 안정감과 여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성윤의 이름이 국악계에서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상주 정읍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녀는 분명히 엘리트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상 이후의 현실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국악이라는 장르는 여전히 대중과의 거리가 멀었고 무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로피는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았고 상장은 다음 무대를 약속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고독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찾아다니고 지원 사업에 도전하며 무대가 없는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몸으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스트롯4 무대에서 보인 여유는 바로 이 시간의 축적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뒤에 서 있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윤의 가족입니다. 홍성윤의 이야기에서 가족을 빼놓고는 그 무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스트롯4 무대 위에서 보였던 안정감과 절제된 감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녀를 지켜본 가족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성윤의 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방송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간 부모님의 밥상입니다. 그 장면은 연출된 감동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삶의 결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불고기와 잡채를 준비합니다. 이 두 음식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귀한 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차려지는 상차림입니다. 아버지는 능숙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잡채는 다음엔 안 하는 게 낫겠지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서툰 손길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고기부터 집어라 라고 말하는 한마디에는 성취보다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성공의 순간에도 가족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대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딸의 몸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방송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노래 속에는 늘 어머니의 존재가 배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 담긴 그리움과 붙잡는 감정.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억이자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잔상입니다. 국악 레슨비와 악기 비용,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길을 묵묵히 지켜본 시간들. 어머니는 무대에 서지 않았지만 홍성윤의 모든 무대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슬프면서도 차갑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부모가 건네온 시간과 기다림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밀도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홍성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프로젝트 출신입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원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성장은 우연이나 개인적 집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융합교육 환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홍성윤은 국악과 대중음악을 분리된 세계가 아닌 연결 가능한 언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국악을 버리지도 트로트를 흉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워온 언어를 그대로 들고 대중 앞에 섰을 뿐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홍성윤의 무대는 재능의 폭발이 아니라 시스템과 시간, 가족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스트로사에서 그녀가 단숨에 기준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감동이 아니라 축적된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성윤은 더 이상 무명의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등장은 미스트로사라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꿔놓은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홍성윤은 이 무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스트로사에서 홍성윤이 보여준 존재감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참가자 한 명의 돌풍이 아니라 무대의 기준 자체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오디션은 성장서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했습니다. 처음엔 부족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 눈물과 사연을 통해 완성되는 감동이 주요한 서사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홍성윤의 무대는 그 공식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성장 중인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태로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긴장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다른 참가자들은 단순히 잘 부르는 수준으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성윤의 무대 이후 심사 기준은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감정 표현, 음정, 발성, 서사까지 모두 갖춘 무대가 아니면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마스터들의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칭찬의 방향이 가능성에서 완성도로 이동했고 격려보다는 검증에 가까운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홍성윤은 그 중심에서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무대를 보여주면 이후 무대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참가자에게는 부담이지만 프로그램 전체에는 긍정적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미스트롯4가 단순한 인기 오디션이 아니라 실력 중심의 서바이벌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시청자의 시선입니다. 홍성윤의 등장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장 현대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참가자의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트로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홍성윤은 그 방향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파장은 경쟁자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존재는 미스트롯4 안에서 점점 더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는 이미 이 시즌을 규정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완성된 참가자는 과연 서바이벌 무대에서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무대는 더 이상 가능성을 묻지 않습니다. 이미 증명된 실력 위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홍성윤에게 남은 과제는 성장보다는 지속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을 스스로 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앞으로 이어질 무대에서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미스트롯4의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미스트롯4의 여정 속에서 홍성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가능성이나 화제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시즌의 흐름을 규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고
무대 위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홍성윤의 서사는 흔히 기대되는 오디션의 결말과는 다른 방향을 가집니다. 우승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의 등장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오디션 참가자들은 무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홍성윤은 그 단계를 지나 무대가 자신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라는 이는 매우 질문 앞에 드문 서 있습니다. 완성된 참가자에게 서바이벌은 성장의 장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뎌야 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강한 자극이나 과장된 연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균형과 밀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되 어느 쪽에도 기대지 않는 목소리, 기교보다 호흡과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홍성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무기로 과시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앞으로의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대가 커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로사는 이제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홍성윤은 더 이상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서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언어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로사의 왕관이 누구의 머리 위에 놓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될 이름이 누구인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홍성윤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기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